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끼나 소질을 살려주기 위해 문을 연 광주 푸른꿈 창작학교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광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쟁 대신 상생을 선택한 광산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펜션에서 20, 30대 남녀 4명이 연탄불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등산 자락 일대 주민들이 주도하는 전통문화예술축제, 무등울림축제가 개막했습니다. 가을비 속에서도 충장축제는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시작돼 수험생들마다 입시 전형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학업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반계 고교생들의 경우 공부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서 낭패였는데요. 네, 최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꿈이나 끼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직업교육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흥겨운 랩에 맞춰 한마음이 된 학생들. 언뜻 보면 노래 강습소 같은 이곳은 실상은 한 고등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는 일반계 고교 2학년 학생들의 끼나 소질을 살려주기 위해 지난 9월 문을 연 광주 푸른꿈 창작학교입니다. 제과 제빵에서 음식 조리, 토털 뷰티, 에너지 융합 설비와 스포츠 문화예술까지 5개 학과 200명의 학생들이 1년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를 살리고 실천도 할 수 있어 호응도 높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직접 해보고 제가 직접 맛보고 이렇게 실습해보니까 더 좋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저의 꿈을 더 확신짓고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체험과 실용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게 돼서 학생들의 태도 역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생각한 것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분위기에 맞추면서 좀 놀 줄도 알게 되고 수업에 좀 더 집중하게 될 수 있는.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진학을 위해 자신의 원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직업 전문 학교에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보충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적성에 맞구나 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는 그런. 인생의 좌표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학생들이 맞춤형 직업교육 대안학교에서 잊고 있었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자동차, 가전과 함께 광산업은 한때 광주의 주력 산업으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추락했는데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LED를 이용해 수술용 전등이나 피부 재생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광 기반 의료기기 제조업체입니다. 광수동 소자나 광코드 등 광통신 부품이 주력 품목이지만 최근 의료기기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광산업의 틈새 시장을 개척해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술들, 의료기기들을 제조하는 것이 향후에는 주요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판단해서 이제 그런 연구개발들을 한 4, 5년 정도 진행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광산업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업체 수는 20% 감소했고 전체 매출과 고용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정부의 광케이블망 보급 사업이 사실상 끝난 데다 중국산 저가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적으로는 단가 인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제살깎기식의 과도한 경쟁으로 출혈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 광산업 제품들이 경쟁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지역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 해외 수주나 신기술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주시의 산업지형이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한때 주력 산업으로서 전성기를 누렸던 광산업은 그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광산업 업체들은 경쟁 대신 상생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결성해 규모를 키우고 공동 마케팅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12개국의 광 케이블을 수출하고 있는 이 기업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10,000,000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단독 계약이지만 물량은 이곳을 포함해 광주 지역 7개 업체가 공동 납품합니다. 주요 생산 품목이 다른 기업들이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생을 위해 매출액 700억 원, 종업원 수 400명인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다양한 부품을 한 번에 조달해야 하는 광산업의 특성상 개별 기업 단독으로 일하기가 쉽지 않고 시간과 비용, 시행착오가 많은 각계 격파 방식 대신 노하우나 정보를 공유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두 개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업체들이 협심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 물량은 그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동 구매와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원가를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 우위를 점하자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광케이블 보급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동남아나 남미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 협동조합이 출범하면 제2의 광산업 르네상스를 여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전통 문화축제 무등울림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전통 문화관을 중심으로 울림동 일대가 한 달간 축제의 장이 됩니다. 금남로 일대에서 닷새간 열렸던 충장축제는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도심 속 축제 소식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하얀 갈기의 무등산 호랑이가 흥겨운 춤판을 벌입니다. 이리저리 재간 부리는 호랑이의 모습에 사람들은 웃음꽃이 핍니다. 전통문화예술축제 무등울림이 무등산권 울림동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무용이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고요. 또 우리 와서 구경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주민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축제답게 가장 눈에 띄는 건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소원 소떼를 직접 만들어 보거나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등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마련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수수부꾸미와 식혜를 만들어 판매하고 한지 오림당 만들기와 주필 만들기 등 평소 보기 어려운 명인들의 시연도 가까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하고 옛 문화를 같이 경험할 수도 있어서 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전통문화관에서는 매주 주말 국악인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국악 대제전이 열리고 인근 미술관과 편백숲에서는 힐링 음악회가 열립니다. 한편 금남로 일대에서 닷새간 계속된 추억의 충장축제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렸지만 축제의 간판 프로그램인 거리 퍼레이드에는 10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찾아 축제를 즐겼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7, 80년대 하얀 나비와 이름 모를 소녀 등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고 김정호를 기리는 추모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모교인 광주 수창초등학교에서는 김정호의 음악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음악회와 기념식이 마련돼 유명 가수들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광주 북동에서 태어나 7, 80년대 숱한 명곡을 남긴 가수 김정호는 뛰어난 음악성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1985년에 숨졌습니다. 개천절 기념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무등산 토끼 등 천재단에서는 국조 단군이 이 땅의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에 건국한 개천절을 맞아 하늘에 감사하고 민화 문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는 개천제가 열렸습니다. 또 광주 무각사 단성전에서도 경축 행사가 열려 단군 원검의 홍익 인간 정신을 기렸습니다. 오늘 아침 광양의 한 펜션에서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진상면의 한 펜션. 지난 1일 22살 유모 씨 등 미귀가자 신고 접수 후 수색 작업을 펼쳐오던 경찰이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유 씨 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동반 자살 시도한 5명 중 4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1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이들은 지난 30일 순천에 내려와 묵을 곳을 찾다가 광양으로 이동을 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진 김모 씨는 나중에 이 펜션으로 합류했습니다. 펜션에 숙박을 정하고 들어가는 과정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와고 이제 바베큐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때는 4사람만 구워 먹는 걸 봤죠. 하도 잠을 자니까 깨워갖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왜 이리 잠만 자냐 좀 놀다 가지 그러니까 괜찮다고.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연탄불과 유서 등으로 미뤄 이들이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순천에서 만났고 연탄과 버너 등을 사러 인근 하동까지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자살 시도를 했었다. 네. 그런데 실패하고 다시 하동으로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와서 오늘 새벽 1시에 다시 자살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 자살을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은 안 보인다. 경찰은 또 김 씨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숨진 정모 씨 등 4명이 함께 모였다고 보고 병원에 있는 김 씨를 상대로 사이트를 개설한 계기와 접속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나주시 봉황면의 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48살 이모 씨가 물에 빠진 뒤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떠내려가던 낚싯대를 건지려다 물에 빠졌다는 가족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 들어보셨습니까?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을 이웃을 위해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개인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을 했는데요. 광주에는 44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여 명이 가입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그리 많은 수는 아닙니다.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해야 하는 탓에 가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명에 불과했던 신규 가입자가요. 지난해에는 12명, 올해는 10명으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자 대부분은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인인데요. 눈에 띄는 건 주부와 자영업자 등 평범한 이웃들의 참여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운데 주부와 자영업자가 15%에 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월급을 쪼개서 약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꼭 아너소사이어티가 아니더라도 이웃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이달부터 책정되지 않아 어린이집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추경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석 달분 180억 원은 책정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역시 예산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장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우려됩니다. 노무현재단 광주전남 지역위원회가 장성군 시목마을 들녘에서 논두렁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지역 밴드와 가수들이 참여했으며 벽을시 조성 과정을 담은 영상도 함께 상영됐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지난 6월 시목마을에서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문구를 디자인해 모를 심었습니다.